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이모저모를 읽다 세일스피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신랑이 경찰에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자기 집을 일부러 태우고 보험금을 받으려 한 부부 ATM에 손가락을 끼워서 돈을 훔치려 한 남성까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 외환 범죄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결혼식 도중 체포 사건. 첫 번째 이야기는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가 결혼식장에서 한 커플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누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경찰 2명이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처음에는 깜짝 이벤트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에 다양한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신랑에게 다가가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하객들은 어리둥절해했죠. 신랑 본인조차 지금이요? 정말요?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신랑은 몇 년 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준비에 바빠서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 명단에 경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랑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 수배자 아닌가? 하고 확인해서 발각된 거였어요. 결국 신랑은 턱시도를 입은 채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하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죠.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결혼식을 위해 양가 가족들이 몇 달 동안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비용만 수만 달러가 들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당일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신랑이 체포되는 일은 정말 드물죠. 한국은 결혼 전에 신원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이 미리 확인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리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입니다. 미국 경찰은 영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체포할 수 있거든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사건 이후 이 커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랑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결혼은 미뤄졌다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죠. 두 번째 사례, 보험 사기 부부. 두 번째 이야기는 2020년 영국에서 일어난 정교한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런던 외곽에 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간호사였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부부의 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불을 껐지만 집 안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탔죠. 부부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집과 가재도구를 합쳐서 약 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억 원 정도였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재 발생 지점이 여러 곳이었어요. 일반적인 전기 화재나 가스 폭발이라면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가는데 이 집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불이 난 흔적이 있었던 거죠. 더 의심스러운 것은 부부의 행동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 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고 중요한 서류들과 가족 사진, 보석류 등은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해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험회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5번이나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차 사고, 도난 사고, 심지어 이전 집에서의 화재까지 매번 보험금을 받았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집에 불을 지를 때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여러 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시간차를 두고 점화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법정에서의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보험회사는 어차피 돈이 많지 않느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던 거죠. 결국 이 부부는 각각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사기 사건들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은 주민등록제도와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연속적인 사기를 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또한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이제는 AI를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상한 패턴을 빨리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계획적인 범죄들이었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엽기적이고 즉흥적인 범죄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세 번째 사례, ATM 손가락 끼우기 사건. 세 번째는 독일에서 일어난 정말 기발한 범죄 시도 사건입니다. 베를린의 한 은행 앞 ATM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성이 현금이 나오는 구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일부러 끼워버린 거예요. 당연히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죠. ATM 화면에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끼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죠. 은행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남성은 계속 아파요. 빨리 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ATM 뒤쪽을 열어서 손가락을 빼내는 동안 이 남성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ATM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던 거였어요. 그는 직원이 기계를 열어놓은 틈에 몰래 손을 뻗어서 현금통에 있는 돈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죠. 더 웃긴 것은 이 남성이 연기를 너무 과장되게 했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이 끼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계속 돈을 찾고 있었거든요.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안요원에게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끼운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체포될 때까지도 이 남성은 정말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재판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남성이 온라인에서 ATM 해킹하는 방법을 검색하다가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ATM들은 대부분 최신 보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은행마다 보안 요원이나 CCTV 모니터링이 철저해서 이런 시도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성격상 이렇게 즉흥적이고 어설픈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죠. 대신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것도 요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독일 남성은 결국 절도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은행 근처에는 출입금지라는 추가 처벌도 받았죠. 네 번째 사례 쇼핑카트로 경찰차 받기. 네 번째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파리 외곽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밤 10시쯤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친구가 그의 차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려고 보니 차가 없어서 화가 났던 거죠. 하지만 화를 낼 상대가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골라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보면서 누구 차든 박아버리겠다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선택한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잠깐 마트에 들른 경찰관들의 차였어요.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경찰차인지도 모르고 쇼핑카트를 힘껏 밀어서 박아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경찰차 옆면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트 안의 경찰관들이 뛰어나왔죠. 현장에서 쇼핑카트를 붙잡고 있는 술 취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더 웃긴 것은 이 남성의 반응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왜 우리 차를 박았느냐고 묻자, 아, 경찰차였어요? 몰랐는데요. 제 친구가 제 차를 가져가서 화가 났거든요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경찰관들도 어이가 없었죠. 그럼 친구한테 화낼 일이지 왜 남의 차를 박느냐고 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트의 CCTV에 찍혔고 목격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죠. 재판에서 이 남성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술 취한 사람들이 기물파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쇼핑카트로 경찰차를 박는다는 발상은 정말 독특하네요. 한국인들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경찰차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CCTV 밀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증거가 확보되죠. 그리고 한국의 경찰들은 대부분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현장 대응도 빠른 편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다중 결혼 사기. 다섯 번째는 미국에서 일어난 정말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로맨스 사기 사건입니다.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했죠. 이 남성이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여성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여성에게는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치밀한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여성 사라에게는 6개월 후에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며 5만 달러를 빌렸죠. 두 번째 여성 제시카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3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여성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총 6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하고 각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심지어 그중 3명과는 실제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사라와 제시카가 우연히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각 여성에게 말한 직업, 재산, 심지어 이름까지도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떤 여성에게는 마이클이라고 했고 다른 여성에게는 데이비드라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남성이 실제로는 무직이었다는 점입니다. 비싼 차는 렌터카였고 고급 양복도 빌린 것이었어요. 여성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사라와 제시카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총 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남성이 3년간 총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 가까이를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명의 여성과는 법적으로 중혼 상태였기 때문에 중혼죄까지 추가되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변명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어요. 결국 이 남성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사기 사건들이 있지만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과 결혼식까지 계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은 혼인신고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서 중혼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또한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이 상대방을 미리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대규모 사기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데이팅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의 동기가 정말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순간적인 분노, 탐욕, 심지어는 단순한 호기심까지. 하지만 어떤 이유든 범죄는 범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현대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정말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CCTV, SNS,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인해 완전 범죄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오늘 소개한 사건들도 모두 증거가 확보되어서 해결되었거든요. 세 번째로 문화적 차이가 범죄 유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기가 많고 유럽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범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플로리다 결혼식 사건처럼 한번 온라인에 올라가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것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범죄 트렌드. 오늘 소개한 사건들을 통해 현대 범죄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술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사 기술도 발달해서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맨스 사기, 투자 사기, 피싱 등이 대표적이죠. 세 번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많아졌어요. 네 번째, 범죄의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관심 끌기, 복수, 심지어는 재미를 위한 범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들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않던 범죄들도 이제는 SNS를 통해 공개하고 집단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해외 범죄 사건들은 정말 황당하고 기상천외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추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제한이나 쉬운 돈벌이 이야기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서로를 믿고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사건들과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